그러면 교재 43쪽입니다. 43쪽의 탄력성. 이제 수용급의 마지막이죠. 탄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요약집 그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는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있는 그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지문들을 보면서 계속 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칠판 보시고 개념 접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43쪽. 먼저 가격 탄력성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가격 탄력성의 정의는 가격이란 자극을 줬을 때 수요나 공급 양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PQ가 되는데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우리는 탄력성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 근데 가격을 변화시킨 만큼만 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성이 1이 나오는 경우로서 우리는 이것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이제 가격을 변화시킨 것보다 양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니까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1을 생략해버려요. 1을 생략해버리고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1보다 큰 거니까 탄력,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니까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완전 비탄력.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탄력이 됩니다. 탄력성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어요. 1일 때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기울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기울기 한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고요.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직각상 곡선의 형태가 나와요. 직각상 곡선. 직각상 곡선은 기울기가 요런 기울기입니다. 요런 기울기를 직각상 곡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5개를 다 해보면 수에 국한을 시켰을 때 요거는 완전 비탄력, 요거는 그냥 비탄력, 요거는 탄력, 요거는 완전 탄력, 요거는 직각상 곡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셔야 될 탄력성은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 A의 비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의 것 변화율 분의 앞에 것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돼요.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이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B분의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B분의 A.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 이게 A의 비탄력성이죠. 우리가 배우셔야 될 탄력성 종류 4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하는 거 있고요. 배운 탄력성도 나오죠, 지금? 예.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여기다 보통 절대값을 씌워요. 그래서 절대값 덕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최소값이 0, 1과 비교하고 최대값은 무한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하시면 되고요. 얘는 절대값 없이도 가격과 공급량 사이가 원래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제로, 1, 무한대가 나옵니다. 가격 탄력성만 최소값이 제로고요. 나머지 탄력성,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가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도 되고 제로가 나와도 되고 그래요. 수요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시면 되고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여기다가 x제와 y제를 붙이면 돼요. 교차는 2개 쓰면 되거든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일단 공식은 요거 3개 공식은 이렇게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하면 되고요. 교차 탄력성은 여기다가 x제, y제 넣어서 공부하신다.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하시면 되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소득의 뭐라 그랬죠? 정렬중. 정렬중 한번 공부해 봅시다. 소득 증가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면 무슨 제? 정상제. 소득 감소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감소되면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교차 탄력성은 대보독이 되겠죠. 대보독. 대보독. 교차에는 대보독이죠. 대보독은 대체제 같은 경우는 한놈 가격 상승하면 나머지 한놈 수요도 증가, 한놈 가격 떨어지면 나머지 한놈 수요도 감소. 번제는 한놈 가격 오르면 나머지 한놈 수요 감소, 한놈 가격 떨어지면 나머지 한놈 수요 증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부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물단장.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예. 물리적 궁극곡선은 수직, 완전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탄력성은 요 탄력성, 수의 가계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볼까요? 44쪽에. 자, 44쪽에 가시면 이제 수의 가계 탄력성의 의 하고 나옵니다. 그죠?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계산 문제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수의 가계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가격의 변화 1분에 수요량의 변화를 하신 다음에 절대값을 딱 씌우시면 됩니다. 이게 수의 가계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계산 문제로 수의 가계 탄력성을 구할 때는요. 먼저 첫 번째,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점을 기준으로 수의 가계 탄력성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분의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 변동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원래 변동분 시작. 원래 변동분. 열심히 따라하시면 잠도 안 와요. 자꾸 수업에 참여를 하세요. 방관자적 입장이 되면 잠이 오기 시작해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가격 두 개를 더해요. 원래 가격에다가 변동된 가격을 더해서 둘 사이 변동분. 그 다음에 원래 수요량에다가 변동된 수요량을 더해요. 그 다음에 둘 사이 변동분. 그래서 따라해보죠. 더해서 변동분 시작. 이건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제가. 원래 변동분에서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은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는 거고, 더해서 변동분은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건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자. 이번에는 수의 탄력성 결정 요인인데, 자, 한번 보세요. 가격을 올려요. 올렸을 때 수요량이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조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러고요. 수요가 조금 주는 그림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 올려도 돼, 도망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려도 도망 잘 못 간다 하셔도 돼요. 그럼 이번에 가격 내려볼까? 내리면 사러 오거든. 근데 많이 사러 오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조금만 사러 오면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폭이에요. 변화폭.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가고 가격 내렸을 때 많이 사러도 오고 그러면 탄력이고, 가격 올리거나 내렸을 때 조금 사러 오고 조금 도망가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탄력성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저 보고 대답하세요. 많이 증가되면 탄력, 비탄력. 탄력. 많이 감소되면 이것도 탄력이에요.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가 중요한 거지. 다시 조금 증가하면 비탄력, 조금 감소하면 비탄력.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변화폭이 크면 탄력이고 변화폭이 작으면 비탄력인데, 결과적으로 대체재가 많아. 그럼 도망가기 쉽지. 탄력이에요. 그럼 대체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장기. 시간을 충분히 주면 대체재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탄력적이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는 말은 도망가기가 쉽다. 그럼 탄력적이에요. 그럼 도망가기가 보다 쉬운 부동산은 주거용이야, 주거용. 주거용은 도망가기가 쉬워서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맞죠? 그럼 사치재 한번 해봅시다. 사치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소형, 대형. 대형이 사치재잖아. 고가품, 저가품. 신축주택, 중고주택, 신축. 이런 것들이 사치재고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대체재가 적으면 수요는 비탄력, 단기를 주면 비탄력, 전환이 곤란하면 비탄력, 상공업용은 비탄력, 필수재는 비탄력. 필수재는 그럼 대형, 소형, 고가, 저가, 신축, 중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했고, 수평으로 합치면 시장 수요를 했잖아요. 근데 시장 수요가 완만하다?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은 뭐하고? 탄력적이고, 개별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입니다. 요거는 별개로 기억하셔야 될 게, 부분 시장이라는 게 있고 전체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나와요. 부분 시장이라는 게 있고 전체 시장이 있는데, 전체 시장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부분 시장은 지역마다 따로따로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체 시장은 동질이다, 이질이다? 이질이에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은 각기 같다, 다르다. 그럼 대체재라고 보기가 어렵다.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부분 시장은요, 자 보세요. 전국 그러면 너무 이질적이지만 서울 그러면 좀 비슷해지죠? 서울 송파구 그러면 좀 더 비슷해지잖아요. 송파구 잠실동 그러면 더 비슷해지잖아요. 잠실 이동 그러면 더 비슷해진다니까. 이게 시장을 자꾸 부분 시장으로 세분할수록 시장의 성질은 이질화, 동질화. 대체재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많아지고 수요는 보다 탄력이 됩니다. 이까지 하면요, 틀릴 수 있는 게 한 개도 안 나와요. 틀릴 수 있는 게. 사실 이거 요약집이긴 하지만 교재보다 더 자세한 거예요. 교재보다 더 자세한 겁니다. 결론 낼게요. 대체재 많고, 장기고, 전환이 쉽고, 주거용이고, 사치재고, 부분 시장이고,
그다음에 시장 전체의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근데 개별 시장은 개별 수요는 비탄력적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이 적고 단기고 전환이 곤란하고 상공업용이고 필수재고 전체 시장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같이 공부해야 될 게. 자, 실판 봐봐요. 요거 그림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게 기업의 총수익 구하는 거예요. 총수익. 자, 봐봐. 총수익. 총수익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 맞나요? 제가 P 곱하기 Q라 그랬죠? 예.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총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100% 곱하기 100%는 100%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에요.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탄력성이 2다 그래 볼게요. 2. 자,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 분해?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맞아요? 근데 방금 제가 탄력성이 얼마라 그랬죠? 2. 이때 가격 10% 올리고 10% 내리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가격 10% 올리면 수요량은 몇 프로 줄어? 20% 줄어. 맞죠? 가격 10% 내리면 수요량은 20% 늘어. 그랬을 때 총수입의 변화 폭을 저랑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탄력성이 2일 때. 자, 2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 왜 탄력이야? 1보다 크니까. 자, 그럼 자 보세요. 가격 10% 올렸다 그랬죠? 가격 10% 올리면 가격은 100%야, 110%야? 110%야. 아니, 깝깝해. 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10% 올랐다고. 그럼 가격은 110%지?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 준다? 20%가 줄어. 20%가. 그럼 수요량은 80%가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세요. 전자계산기에 양보하세요. 전자계산기에다가 110% 곱하기 80%를 때리면 계산기 얼마가 떠냐면 88이 딱 떠요. 맞아요? 그럼 수입은 원래 얼마에서? 100에서 12%가 줄은 거예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가격 올린 폭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뭐해서 줄어서 10%밖에 안 올렸는데 20%가 줄어. 그럼 수입은 줄어. 알겠죠? 그럼 이번에 가격 한번 내려볼게요. 가격 10% 내려볼게요. 가격 몇 프로? 90%. 10% 내렸다? 수요량은 몇 프로 늘었다? 20%. 그럼 120%?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세요. 전자계산기에 양보하세요. 그 계산기에다가 90% 곱하기 120% 때리면 계산기 얼마가 뜨면 108이 딱 떠. 맞아요? 그럼 100에서 108%로 수입이 많은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려야 되겠어 보니까 내려야 되겠어. 내려야 돼요. 내리는 것보다 뭐가 많이 증가해서 수량이 더 많이 증가해서 수입은 뭐 해버리고 늘어버리고 올릴 때는 올려서 피보는 거야. 쬐끔 올렸더니 수량이 더 많이 줄어서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00% 곱하기 100%는 100%다 이렇게 세팅을 해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그림 보고 한번 대답해봐요. 자, 탄력이나 완전 탄력이라고 할게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탄력이나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을 인상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맞아요? 수입이 줄어. 인하시키면 엄청 살아오겠네. 수입이 줄어. 결론. 탄력이나 완전 탄력처럼 탄이란 말이 딱 뜨면요. 가격을 뭐해서? 내려서 많이 살아오게끔 만들어서 수입을 증가시켜야 돼. 알겠죠? 근데 반대로 비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처럼 B가 떠, B. B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가격 인상시켜도 도망을 잘 못 가지. 수입 증가되는 거예요. 인하시키면 별 재미 못 보지. 수입이 감소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때는 가격을 많은 게 인상시키는 게 결론. 자, 탄력이나 완전 탄력처럼 탄력이 떴어요. 그럼 가격을 많은 게 인하시키는 게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고, 비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이 떴을 때는 가격을 많은 게 인상시키는 게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은 게 하나 있지. 단위 탄력 남았어요. 그럼 질문 보세요. 단위 탄력은 탄력성이 얼마죠? 1이죠. 기울기도 써볼게요. 제가 기울기는 직각삼곡선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얼마라고요? 탄력성이 1. 그럼 가격 10% 올리면 1이 나와야 되잖아. 수요량 몇 프로 줄어야 돼? 10% 줄어야 돼. 그래야지 1이 나오지. 가격 10% 내리잖아? 그럼 수요량 몇 프로 늘어야 돼? 10% 늘어야 돼. 그래야지 1이 나오지? 그럼 갑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이 몇 프로 줄고? 10% 줄고. 가격 10% 내리면 수요량은? 10% 늘고. 맞아요? 그럼 이래도 총수입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총수입에 변화가 없냐면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만 수요량이 변화하니 수입에는 변화가 있을 리가 없지.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비교해야 될 게 7번. 탄력성 제로. 제로 뭐예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뭐예요? 기울기. 수직. 맞아요? 그럼 가격 10% 올려도 양은 불변. 콱 찍으면서 양불변. 10% 내리면
양불변.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B라는 말이 딱 뜨면, 여기 있네. B라는 말이 딱 뜨면 가격 올리면 수입이 뭐 되고 증가되고. 맞아요? 내리면 수입이 감소되는데, 자, 좀 이렇게 마음씨 고약한 출제원이 들어가 버리면요. 요거를 갖다가 바꿔서 내요. 바꿔서 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당해요. 당했다는 사실을 시험 치면서 몰라요. 시험장 나오면서 알아요. 당했구나. 잘 보세요. 단위 탄력적입니다. 단위 탄력적 탄력성 얼마죠? 1이죠. 자, 더 갑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얼마큼 변하냐면 가격 변화시킨 만큼 수요량이 변해요. 가격 변화시킨 만큼 수요량이 변해야 1이 나오거든요. 맞죠? 그 결과 뭐가 불변이에요? 총수입이 불변이에요. 맞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뭐가 불변이야? 양이 불변이야. 맞죠? 가격 올리면 수입은 뭐야? 증가. 내리면 수입은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칸 나눠 드릴게요. 요 가격 칸이고요. 요 수요량 칸이고요. 요 총수입 칸이에요. 가격, 수요량, 총수입. 세 칸 정리합시다.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에요. 탄력성 얼마? 1. 기울기는 직각삼각곡선. 가격 변화시켜요? 수요량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뭐가 불변이에요? 총수입이 불변이에요. 맞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시켜요? 뭐가 안 변해요? 수요량이 불변이에요. 맞아요? 그럼 총수입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올리면 증가되고 내리면 감소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단위 탄력적일 때는 1번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2번이 변해요. 1번 변화시킨 만큼 2번이 변해요. 그래서 3번이 불변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뭔데 그럼 내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내가.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1번을 변화시키잖아요? 2번이 불변이에요. 불변이라서 3번은 올리면 증가되고 4번은 내리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보면요. 총수입이 불변인 경우가 단위 탄력적이고요. 양이 불변인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인데 하나를 외워놨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불변이라는 걸 외워놨기 때문에 총수입 불변일 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걸 자동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를 좀 보면 저기 교재 한번 봅시다. 그 44쪽 동그라미 2번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해가지고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 쭉 제가 설명을 해놨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기업의 총수입 있습니까? 거기 이제 오른쪽 기퉁에 보면 제일 오른쪽 기퉁에 박스가 두 개 보이십니까? 그게 아까 제가 구분한 거예요. 자, 3번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뭐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해서 뭐가 불변이고 총수입이 불변이고 맞아요? 그리고 5번 한번 봐봐요. 5번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그때는 가격을 변화시켜도 뭐가 수요량이 불변이라서 총수입은 올리면 수입이 뭐하고 증가, 내리면 수입은 감소. 그래서 결론을 제가 1, 2, 3, 4번으로 도출했어요. 한번 볼게요. 탄력이나 완전 탄력해서 탄이 나오면 가격 상승시키면 수입 감소, 가격 하락시켜야 수입 증가. B나 완전 B 해가지고 B가 나오면 가격 상승시키면 총수입 증가, 하락시키면 총수입 감소. 그래서 그 밑에 1번, 2번을 좀 묶어봅니다. 이제 1번. 그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주세요. 예. 탄력이나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게 하락시키는 게 총수입이 증가됩니다. 비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게 상승시키는 게 총수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3번, 4번 밑에. 묶었어요? 예. 그러면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에요? 총수입이 불변이에요. 가격 변화시킨 만큼 뭐는 변하고 수요량은 변화해요. 알겠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해요? 양불변. 콱 찍으면서 양불변. 이때는 가격 올리면 수입 증가되고 내리면 수입 감소하니까 총수입은 변화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 밑에 공식 두 개 비교할게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비교 나옵니까? 예,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수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됐어요? 소득의 정렬중, 수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맞아요? 예, 교차의 대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겠지만 제가 소득을 진하게 했어요. 정렬중도 진하게 했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글자마다 하느라고. 교차라는 말을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보독을 진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 했어요 제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득의 정렬중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 4번에 교차의 대보독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5번에 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이 나오고 또 혹시 또 모를까봐 옆에다가 물단장 적어놨습니다. 물단장. 칠판 한번 보시옵소서. 칠판 한번 보시옵소서. 자, 아직 시작이에요. 이거 이제 좀 지나면 이 요약집이 얼마나 좋은 요약집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세심한 배려에 감탄을 할 겁니다. 감탄을.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또 사람들이 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런데 진짜 다른 쌤 쓴 개론 요약집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네. 진짜 비교되는데 이거 참 좋은데.
저 혹시 저기 다른 쌤 요약집 하나 구해 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진짜 좋은 요약집이에요. 지금 보세요. 누가 비웃은 것 같은데? 예. 진짜 비웃은 것 같아. 내 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방금 남자분 같은데 한 분이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비웃어도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예.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한 번씩 꼭 지잘난 척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내가 안 하면요, 나중에 우리 수험생들 섭섭해요. 섭섭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업만 딱 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특히 남자분들이 섭섭해하더라고. 남자분들이 중년의 남자분들이 이 선생 잠깐만 그래요. 왜요? 그러면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뭐 그래요. 그래 왜요? 그러면 원래 하던 거 있잖아. 그거 왜 안 해? 그래요. 그 뭐요? 그러면 니 잘난 척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왜 안 해? 막 그러고. 오늘은 진도가 바빠서 그랬다 그러면 다음부터 해. 안 하니까 좀 섭섭해. 그러면서 자꾸 하라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내가 맨날 하는 거예요. 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꼭 해달라 그래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를 보면 공급량의 변화이죠. 예. 가격 올릴 때 공급 잘 되면 공급이 탄력이고요. 가격 올려도 공급 잘 안 되면 비탄력이고요. 가격 올려도 공급 전혀 안 되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물, 미쳤나봐. 요걸 물, 요걸 단, 요거를 장, 그래. 알겠죠?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됐어요? 예. 단기는 그냥 비탄력이에요. 맞아요? 예. 장기는 탄력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요건 물리적, 요거 단기, 요거 장기 하면 되는데 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그냥 장기가 뜨고 그냥 단기가 떠요. 그러면서 공급을 물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급은 장기에는 탄력이고 단기에는 비탄력이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갑자기 시험에 돌변해가지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렇게 나와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함은 물건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긴 경우가 있고요. 짧은 경우가 있어요. 자, 물건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그 물건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럼 공급이 뭐예요? 비탄력이에요. 맞아요? 물건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그 물건 만들기 쉽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장단기하고요.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요. 방법이 없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다. 새우깡은 하루에 몇천 박스 만들 수 있나? 네.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서 공급이 탄력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파트는 하루에 몇천 채 만들 수 있나?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공급이 비탄력인데 우리 집에 새우깡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 그럼 시험에 뭐 나오느냐? 신축부동산, 중고부동산이 나와요. 한번 해봐요. 신축부동산은 그 물건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잖아요. 공급 잘 안 돼. 비탄력이야. 근데 오래된 부동산, 중고부동산 있잖아요. 만들기 쉬워 어려워? 쉬워.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엄청 중요한 걸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린 지금 엄청 중요한 걸 했어요. 왜 중요한 건지 아세요? 자 보세요. 신축부동산하고 책이 어떻게 되지? 맞네. 신축부동산하고 중고부동산하고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반대예요. 자, 왜 반대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대답해봐요. 신축은 사치제로 들어가요? 필수제로 들어가요? 사치제. 중고는 필수제. 맞죠? 근데 공급에는 사치제냐 필수제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건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기냐, 긴 경우냐, 아니면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경우냐, 이것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면 신축은 사치제니까 수요가 뭐해? 탄력적이야. 맞죠? 근데 중고는 무슨 제라서? 필수제라서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급으로 오면 신축 부동산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뭐해서 길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맞죠? 근데 중고부동산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서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그래서 신축과 중고를 탄력, 비탄력으로 구분하실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수요에서는 신축과 중고는 사치제냐 필수제냐를 구분해서 탄력, 비탄력을 처리합니다. 근데 공급에서는 이 물건 만들기가 어려우냐 쉬우냐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냐 짧으냐로 탄력과 비탄력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요로부터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죠. 신축은 사치제라서 수요가 탄력, 중고는 비탄력, 필수제니까. 근데 공급에는 신축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 중고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서 공급이 탄력. 그게 46쪽에 가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박스 있죠? 거기 있는 거예요. 오른쪽 기퉁이에 신축주택하고 중고주택하고 나오는 부분 있습니까? 예, 그거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끝.
집에 가는 건 아니에요. 47쪽으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제가 가볍게 중요 내용만 소개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페이지는 정확히 한 장 반이에요. 한 장하고 반. 그러면 경기 변동이 끝나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지. 경기 변동은 한 장 반인데 우리 교재를 보면 또 이것도 뭐 한 20페이지 넘게 나와요. 넘게 나오는데 요거 20페이지 넘게 볼 필요 없어요. 한 장 반만 보면 됩니다. 경기 변동 가볍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재 47쪽 칠판. 경기 변동 한 문제 나오는 파트예요. 한 문제 나오는 파트. 어렵지도 않아요. 쉬워요. 자, 칠판이요.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거용 경기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경기라고 하면 무슨 경기? 건축. 건축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건 주거용. 요까지를 협의의 경기라 그래요. 협의. 여기다가 상업용, 공업용이 포함되면 광의의 경기라고 하고 토지까지가 포함되면 최광의의 경기라고 하는데 통상 토지까지는 안 보고요. 요 세 개를 가중평균치 낸 값을 바로 부동산 경기라고 합니다. 가중평균치 낸 값. 그래서 결론을 내어드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경기? 건축 경기. 핵심이 되는 건 주거용, 상공업용이 포함되면 광의, 토지까지 포함되면 최광의이긴 하나 통상 광의까지만 봐요. 주상공을 무슨 평균? 가중평균하면 부동산 경기가 되는 겁니다. 경기 변동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순환적 변동이 있고요. 계절적 변동이 있어요. 추세적 변동이 있고요. 무작위적 변동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순환적 변동 사이클, 계절적 변동 시즌, 추세는 트렌드, 무작위적 변동 랜덤. 순환적 변동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지문 이 말이 꼭 떠요. 자, 보세요. 저점, 회복, 호황, 정점, 후퇴, 하향, 불황, 저점 이런 말이 꼭 떠요. 문제 풀다가 회복이나 호황, 정점이나 후퇴, 불황이나 저점 이런 단어를 만나면 아, 이건 순환인갑다 하시면 돼요. 사이클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예. 매년 그맘때쯤 되면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더라. 이거는 계절. 추세는 뭐 됐고요.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바뀌는 거고 정부 정책이나 자연재해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경기가 변동하는 걸 무작위적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요걸 일반 경기라고 보고 요걸 부동산 경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진폭은 커요. 커요. 다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커요. 예. 두 번째는 타선 기간이 존재합니다. 타선 기간. 건축 기간이 길기 때문에 타선 기간 시간적으로 뒤지죠. 예. 그다음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광역적인가 지역적 국지적인가? 지역적 국지적. 맞아요? 예. 회복은 어떻게 올라가고요? 서서히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빠르게. 이 그림 하나 기억하세요.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 빠르게. 우경사 비대칭 구조입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지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불분명하거든. 불분명.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중에서 법칙성을 찾아보자면 일반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게 상공업용, 반대로 움직이는 게 주거용, 뒤에서 움직이는 게 부동산, 앞에서 움직이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무슨 순환? 전순환, 부동산은 후순환, 상공업용은 동시순환, 주거용은 역순환. 이렇게 보시면 경기 변동의 일반 경기와의 시차적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47쪽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예, 한 장을 넘겨보십니다. 넘기시면 부동산 경기 측정의 지표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 자, 부동산 경기 4대 지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공급 지표인 무슨 양, 건축량, 수요 지표인, 거래량, 보조 지표인, 가격 변동, 선행 지표인, 택지 분양 실적. 요거 외에도 선행 지표에 어떤 것들이 있고 동행 지표에 어떤 것들이 있고 후행 지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선행 지표에는 허가 같은 거, 택지 분양, 공실 공가, 자재나 인력 수급 동향 이런 게 선행 지표고 동행 지표는 착공량이나 거래량, 후행 지표는 건축 완공량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각 국면별 특징 하는 거 나옵니까? 예,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한번 보시고요. 자, 회복 시장이 있고요. 상향 시장이 있습니다. 후퇴 시장이 있고요. 하향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 시장이 있어요.
자, 제가 다른 건 됐고요. 누가 중시되는지 하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 하고요. 요거 두 개만 여쭐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와 즉석에서 해결하시고요. 회복 시장은 누가 중시됩니까? 매도인이 중시됩니다. 맞죠? 회복 시장은 매도인이 중시돼요. 상향 시장도 매도인이 중시됩니다. 맞아요? 후퇴 시장 매수인, 하향 시장 매수인. 그래서 제 손 모양 잘 보고 모음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면 요거 수 이렇게 손 모양은 똑같다 그랬죠. 자, 조금 봅시다. 회복이나 상향 시장에서는 누가 중시돼요? 매도인. 후퇴와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인.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회복 시장 전에가 하향이에요. 하향. 뭐라고요? 하향. 하향에 누가 중시되다가 매수가 중시되다가 누구로? 매도로 바뀐다고 나와요. 변화된다. 얘는 그냥 매도자가 중시되는 거고. 알겠죠? 후퇴 시장 전에 무슨 시장이에요? 상향. 상향 시장 누가 중시되다가 도가 중시되다가 수로 바뀐다고 나와요. 얘는 그냥 수가 중시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매도자가 중시되더라도 그냥 매도자가 중시되면 상향이고요.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면 회복이에요. 똑같이 매수자가 중시되더라도 그냥 매수자가 중시되면 하향이고요. 매도에서 수로 바뀌면 걔는 후퇴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 사례 가격은 반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하한선이에요. 맞죠? 예. 후퇴 하향 시장에서는 상한선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낼게요. 이제 저를 보고. 예. 회복 시장이나 상향 시장입니다. 누가 중시되고? 매도인. 옛날 가격은 하한선. 제 손모양과 반대로. 후퇴와 하향 시장에서는 누가 중시됩니까? 매수인. 옛날 가격은 상한선. 요걸 갖다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차이점도 아까 바뀐다, 그냥 누가 중시된다. 바뀐다, 그냥 누가 중시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고. 안정시장은 요거 불황에 강한 시장 맞습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맞습니까? 예. 경기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몇 개로 순환? 4개로 순환 플러스 안정시장 해야지 안정시장까지 넣어서 순환에 따른 분류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물론 경기가 무한하지는 않지만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는 5국면이라고 해요.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이라고 그래요.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 거미집 이론이 나옵니다.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은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고, 공급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급이 제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나마 주거용은 아까 전환이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쉽다 그랬지.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잘 적용이 안 돼. 상공업용은 전환이 어렵다 그랬잖아. 시차가 더 많이 발생해.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에 더 잘 적용이 되고요. 어떨 때 거미집이 수렴하고 어떨 때 발산하느냐. 자, 시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합니다. 다시.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합니다. 다시.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합니다. 이때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해요. 여기 크면 수렴. 수탄수 기억납니까? 예.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렴해요.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해요. 발산. 한번 해봅시다. 수탄, 수. 아니, 내가 수탄 하면 수 해야지. 수탄, 수, 공탄, 발. 공탄, 수탄. 잘 못하네. 나는 탄력 받았는데 여러분 탄력 못 받았네. 공탄, 발, 수탄, 수. 근데 시험에서 요즘에는 기울기가 많이 나와요. 기울기가. 기울기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탄력성 먼저 쓰세요. 먼저 쓰시고. 기울기는 탄력성 쓴 거에다가 반대로 뒤집어서 기울하셔야 되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완만하거든. 맞죠? 예.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완만하거든. 그러니까 위에 이걸 써놓고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로 접근하시면 100점 100표입니다. 기울기로 접근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울기 접근하지 마시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 해놓고 기울기는 탄력성 밑에다가 쓰세요. 직접. 그래서 기울기는 즉석에서 보면서 해결하시고, 이거 두 개 같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순환합니다. 순환. 같은 궤적을 만들어요. 이거 작년 시간에 이거 나왔어요. 기울기 똑같이 주고 뭐 합니까? 이렇게 그럼 순환한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시험지 쓰세요. 거미집 이론이 시험에 나오면 시험지에 쓰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더 발산한다. 이것만 기억해 놓고 기울기는 밑에다가 써서 반대로 뒤집고, 밑에다가 써서 반대로 뒤집어서 수렴과 발산을 역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탄력성은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하는 거야,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하는 거야. 기울기 나오면 밑에다가 뭐라고 써서 기울기 써서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푸는 거예요. 즉석에서. 이 기울기까지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수탄수, 수기수, 공탄발, 공기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탄력성만 넣어놓고 기울기는 반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암기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뛰어난 편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해 본 결과 그러니까 수탄수, 공탄발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 기울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기억을 하시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장 넘기십니다. 보시면 이제 50쪽에 부동산 경제론 최근 10년간 자주 출제되는 지문 자출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몇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냐면 65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가 지금 자출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10분 쉬었다가 1시간 동안에 쭉 한번 풀면서 문제 푸는 감각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2시간 수업하고 1시간은 자출지 보고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자출지 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건데요. 그 수업할 때 제가 약간 빨리 지나갔던 부분이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축약한 내용들은요. 자출지에 있어서 거기 언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뒤로 토스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서 자출지 볼 때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필기하면 안 되거든. 쓰면 안 돼. 이걸 갖다가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연필을 안 들고 그냥 쭉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그런 거 잘 하잖아 우리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시간은 좀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겠습니다.